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석만입니다. 한국 아파트 TV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방송을 한 6년 동안 했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케이블 TV에 제가 좀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내경제 TV라든가, RTN 방송이라든가, 한국경제TV, 일일TV 등, 또 아시아경제TV, 이런 지역에 한 6년간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활동을 접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강의, 나가는 관계로, 또는 이렇게 집필 활동하는 관계로 제가 그동안에 방송 활동을 좀 쉬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유튜브라는 게 또 이렇게 생겨서 이 유튜브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하셨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또 상품을 또 구매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또 이렇게 재화를 창출하셨다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재개발 재건축에서 또 많은 부를 또 창출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 채널에 이렇게 나오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제 소개와 2024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8가지 테마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시리즈로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방송이다 보니까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오늘 첫 시간은 경제, 2023년도 경제 굉장히 저성장이었죠. 그럼 24년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전체 묶였을 때의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제목은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투자 전략 2024년도 부동산 시장 분석인데, 이게 대분석이라 저렇게 좀 붙여봤어요. 8가지의 시리즈인데 전체 다 하면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리즈별로 8탄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종 8탄에서 이 결론을 도출해 보겠다, 예측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예언부동산 연구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한석만 부동산 박사고요. 저희 그 연구소 전화번호가 있죠. 예, 서울입니다. 02-3461에 연구다. 연구. 이거 연구소기 때문에 제가 연구 전화번호를 부여를 했고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2024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면밀히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또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3461에 연구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받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사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한석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석사를 한양대에서 부동산 석사를 받았고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부동산 박사를 받았다. 그냥 어떤 분은 닥터, 그냥 박사라는데, 진짜 부동산 박사를 받은 박사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표창을 보시면은 세 군데에서 제가 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많은데, 지면상 세 군데, 대표적으로 한국감정원, 지금은 한국감정원이라 안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 한국감정원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신문방송언론협회에서 언론인상 수상을 했습니다. 23년도도 상당히 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안일보라는 에서 주최를 했죠. 주관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칭찬합시다 인물 대상을 제가 23년도에 받았고요. 자, 경력은 대기업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팀장으로 약 30년간 경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문은요, 지면상 이렇게 축이 있는데 5편의 제가 논문을 썼고요. 제가 좀 자신하는 것은 제가 논문을 쓰면서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아파트 관련해서는 제가 자신하건대 제가 이 분야에서는 1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타공인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쪽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마 이런 논문도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수님이 아파트 월세 지수 산정에 관한 논문은 자네가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논문심사위원장,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장께서 제가 실명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건국대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어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논문심사위원장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KTF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 기지국 중개기 운영에 관한 부동산 임대 형태 연구를 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 또 저서, 여기에 가장 좀 좋은 저서가 있죠. 돈이 된 저서. 예, 2가지입니다. 2번, 3번인데 첫 번째는 강남 부자들은 왜 재건축에 열광을 할까? 왜 강남은 재건축밖에 없지? 예, 재건축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 제가 보면은 강남이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강동구 이게 보면요 다 재건축이에요. 또 재개발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와 마천 뉴타운이 재개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은 정부가 지정지구를 해준 거거든요.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초구 방배동에 가보시면 서초구 방배동에 16구역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 빌라촌이에요. 자, 빌라촌인데 불구하고 여기는 재개발이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으로 설립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왜 강남은 왜 재개발을 안 하고 재건축을 할까? 그리고 또 강북은 재건축을 안 하고 왜 또 재개발을 할까? 그게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추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강남은 재건축을 밖에 없는지, 또 강북은 왜 재개발이 많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추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요 활동을 했던 게 있죠. 대기업에 30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어디서 근무를 했냐? 그러면 이 자료를 또 참조를 하시면 되겠을 것 같고요. 자, 예전에 제가 나왔죠. 방송TV, 내경제TV, RTN 부동산TV, 이데일리TV, 서울경제TV, 아시아경제TV에 부동산 전문위원 및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6년간. 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방송 출연을 좀 잘 안 하는 편이다. 예, 자제를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7개에서 현재 재직을 하고 있다. 예, 대표적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경운의 부동산학과의 주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신문, 여기 보면요. 한국신문방송언론협회 이사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데가 매일경제신문의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매일경제신문에 제가 올린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썼던 그 책, 이런 책이 있었다. 이 책들은 서점에서 지금은 구입은 할 수 없다. 제가 첫판으로 500권만 찍었고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 인쇄를 재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첫 번째 책
하고 두 번째 책이죠. 서울 강남부터 왜 재건축에 열광할까. 제가 이 책 쓰고 되게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어디서 항의를 받았냐면요. 강남 분들한테 항의를 엄청 받았어요. 예. 왜 여기에 청기 누설을 넣느냐.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은 그런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500번 찍고 더 이상 재발 발행을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자, 세 번째 또 제가 쓴 게 있죠. 한반도 종전선언 그 부동산 대폭발. 네, 이때 막 종전선언 뭐 하니 안 하니 봤었죠. 결국은 좀 용두사미처럼 됐지만서도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은요, 남북 경협 또 남북 철도 이게 앞으로의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되면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잘하면요,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초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남북 경협이다. 남북 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제가 비전을 넣습니다. 또 이거 쓰고 또 엄청 또 욕을 먹었어요. 예. 지금에 보면 야당이냐 이렇게 또 파란색을 뭐 이렇게 쪽이냐 뭐 아니면 빨간색 쪽이냐 그래서 저는 정치 모릅니다. 정치 모릅니다. 정치는 잘 모르고요. 또 정치에 관심도 없고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냥 부동산 학자입니다. 학자는요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신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책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목차가 이제 첫 번째는 오늘은 경제, 두 번째 시리즈는 금리, 세 번째는 물가, 자, 네 번째는 대출입니다. 예, 다 이게 지금 부동산에 여파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경제와 금리, 예,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요 네 가지만 있어도 그 다음 해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안보,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나오는데, 세계 정세까지 나옵니다. 세계 정세. 예, 금리 부분에서 세계 정세가 나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물가도 또 많이 치솟았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예, 그래서 부동산은요, 종합사회가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종합사회가학입니다. 또 여기에 인구가 또 들어갑니다. 인구.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게 복잡하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그런 세계 정세까지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지금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첫 시간 경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경제입니다. 첫 시간은요. 자, 그런데 경제 보시면 2023년도 경제 현황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알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만 알아요. 현재가 알면 미래가 안 보여요. 예, 부동산은요, 꼭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바로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바뀌시면서 바로 그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은요, 과거에 했던 것을 정책이 나왔죠. 그럼 이거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달려 있습니다. 강화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거고요. 완화하면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거고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 과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2023년도 경제를 알면 2024년도의 경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2023년도 예를 들었습니다. 경제가 저성장이에요. 그럼 2024년도 갑자기 대폭발을 할까요? 경제 성장률이 23년도 1%였는데 24년도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10%, 20%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도 어린이부터 아기 때 태어나서 서서히 자라지 않습니까? 경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자랍니다. 로켓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갑자기 우주에 1초 만에 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로켓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추진력이 생겨서 서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경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24년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경제를 보시면 1, 4분기와 2, 4분기, 3, 4분기의 경제 현황을 나왔다. 근데 4, 4분기는요? 박사님 왜 4, 4분기가 없죠? 자, 4, 4분기는요. 12월이 끝나도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오냐? 2024년도 2월 또는 3월에 경제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빠르면 2월, 좀 늦으면 3월 정도에 2023년도의 전체 경제 성장률이 지표가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추측과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예측은요. IMF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1.4%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 4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0.3. 예. 1, 4분기입니다. 23년도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어요. 특히 상반기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라 했냐면 상저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상저하고로요. 자, 그러면 2, 4분기 볼까요? 상반기보다는 1, 4분기보다 2, 4분기에 0.6%, 약 0.3% GDP가 더 올라갔죠. 그 다음에 3, 4분기네요. 3, 4분기도 0.6%예요. 자, 그런데 4, 4분기입니다. 지금 들어서 4, 4분기죠. 자, 4, 4분기가 되면서 더 좀 올라가고 있다. 0.6보다는 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1.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4, 4분기에는 적어도 2.5에서 이렇게 2.5에서 3%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야 평균이 1.4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든 4, 4분기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 지표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 이런 지표를 보시면요. 자, 그래서 1.4%는 아니지만 제가 예측을 해보면 또는 1.4%도 달성할 수도 있죠. 어떻든 그런 관계를 봤을 때에 1.4% 또는 1.4%그 이하라 할지라도 그 예측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023년도의 경제 현황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가 IMF가 예측한 대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라고 예측을 한다면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 한번 또 보자고요. 자, 그러면 2023년 경제 예상입니다. 똑같이 IMF가 2023년도 1.4%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IMF의 기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야지, 어떨 때는 IMF 썼다가 어떨 때는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자료를 썼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는 한국은행 걸 썼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괄성이 있어서 제가 2023년도 IMF 썼죠. 그러면 IM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8% 증가를 한다.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지금 언론에 들어보면 또 이렇게 보도 이렇게 또 들어보시면 23년도보다 24년도가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상입니다. 어차피 예상이니까, 24년도 경제 예상이니까. 어떻든 IMF는 작년 23년도보다 24년도가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세계은행은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지 않습니까? 24년도는 경제가 더 좋다. 0.8% 더 증가한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알고 계신 것보다는 그래도 24년도는 경제가 그나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정적인보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자, 긍정적인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좋다. 24년도는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네. 또 우리가 얘기하는 24년도에 또 4월 10일 정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미국의 대통령 12월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그 선거의 영향에 의해서 경제는 어떻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돌아요. 돈이 돌면은 소비가 또 진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시중에 돈이 돌면은 경제가 좀 나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IMF가 예측한 대로 전 경제 성장률 2.2%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2023년보다 24년도가 경제 성장률이 좋다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 예, 저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면 23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근데 2.2로 성장이 된다 한들 이게 0.8% 증가.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증가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을 주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도 사긴 사요. 주택을 사거나 또 하나 사면요. 거대한 기업이 하나 사면 미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냉각이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0.8% 증가했다고, GDP가 0.8% 증가했다고 소득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2003년도나 2004년도 내가 피부로 닿는 것은 큰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자 하는 이 주체 세력들이 과연 매매가 활성화될 거냐 이거죠. 저는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거래 유형을 보면요. 또는 거래 빈도를 보면.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서는 저성장이죠. 지금 2%도 저성장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면 23년도나 24년도나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시리즈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은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 2탄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